나는 애를 되게 잡는 엄마 아니고요. 애들이 좋아서 시키고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걔가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뭐 어학연 수도 보내고 뭐 영어 캠프도 보내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안의 박우란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모가, 그러니까 특히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래 마음은 잘 키우고 싶었으나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려고 작가님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요즘 특히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워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운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함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엄마들이 나는 나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야 돼, 혹은 어쨌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키워내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에 대한 주도권과 모든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 키운다라는 표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대학 보내고 나면 뭐 다른 분들한테 애 잘 키웠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 잘 큰 아이가 정말 아이는 좋은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이제 전제가 붙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키워내겠다라는 거에는 결과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 네. 그게 안 되어 갈 때 이제 우리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아이를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저항과 부모 입장에서의 이제 마음고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니까요. 이것 전제만 하나, 내가 키우고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근데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만 열어놓아도 덜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망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왜 내가 하는 의도가 아이에 대한 내 의도가 다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가.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선하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나란 이런 이제 확신과 신념들이 사실 굉장한 불행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이 이면에 끊임없는 나의 욕구를 채우고 끊임없는 나의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고 혹은 아이를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을 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들을 막 부모님한테 데려가서 기쁨조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아이가 내 부모한테 이쁨 반응, 손주가 이쁨 반응을 보면서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또 대리만족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리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다 투명하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무의식이나 저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전제만 해도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선한 의도고 절대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절대성은 좀 덜해지지 않을까? 내 아이를 위한다라고 한 거지만 저 밑에 있는 내 내면을 보면 나를 위한 걸 수도 있는. 그러면 그렇게 내 아이를 위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착각에 빠진 엄마들은 되게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엄마들이 좀 많이 위험한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나는 애를 되게 잡는 엄마 아니고요. 애들이 좋아서 시키고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걔가 좋아해요. 이렇게 실제 진짜 아이가 특질이나 자기의 뭐 개성이나 아니면 특성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꼭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하는 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좋아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엄마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엄마는 표면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그런데 엄마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애가 뭔가 욕심 있게 이런 거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라는 욕구를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는 알아차려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뭐 어학연 수도 보내고 뭐 영어 캠프도 보내고 뭐 진짜 최근에 보니까 스포츠도 뭐 아이스하키까지 막 다 보는 그런 것도 가르쳐 준 데가 있어 이랬는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 내면화된 어떤 틀이 있어요. 이 틀 이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렵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보를 아무리 많이 입력해도 자신만의 어떤 매뉴얼이나 구조화된 회로가 있어서 이 회로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었네 그러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조금씩 열리기는 하죠. 열리기도 하고 유연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부모로 인해서 형성이 되죠. 부모가 하는 말의 태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인 내가 아이들이 자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고 있는지를 보고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경험에서 아이가 나와 좀 다른 경험을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개입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러니네요, 정말. 아이러니죠. 만약에 장난감을 안 주면 뭔가 자기가 놀거리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보다가 요거 재밌네. 그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장난감을 쫙 구비해 놓은 아이들은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 줄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넓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들은 또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하셔야 돼요. 혼란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예. 저희 딸아이는 집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불안하잖아요. 제가 저래가지고 그쵸. 사회성이 생길까? 사람 구실할까?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거든요. 하셨어요? 했죠. 당연히 하죠. 저도 불안하죠. 근데 이제 불안할 때 아이를 다그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불안하고 제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저를 이제 단돌이하고 저를 통제하는 거 스스로를 그러면서 저를 이제 아이로부터 떨어뜨려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크고 나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친구랑 둘이서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작가님은 스스로의 불안과 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다수의 엄마들은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저 상태로 있는 게 못마땅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꺼내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럼요. 그게 결국 엄마가 내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나 자신과의 이제 궁극적인 다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조금 자포자기가 필요하다. 여유를 이제 가지고. 여기서 엄마들이 혼란을 겪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둬야 되느냐.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두는 게 맞느냐. 이럴 때 보편적 기준과 우리가 어떤 보편적 질서, 규칙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만 기준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거나 혹은 뭐 매번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나의 증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꽉꽉 학교도 가고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질서의 틀 안에서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때는. 그 기준을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어떤 큰 틀을 벗어난다. 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질서 범주에서 넘어섰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 방학을 맞은 저희 아이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엄마한테 이제 결제받아서 하고 있는 야구장 가서 야구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온통 노는 스케줄이에요. 지금 중3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약간의 좀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순간순간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마냥 놀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즐겁게 뭔가 스케줄이 있고 아이들하고 노는 아이들은 뭘 해도 할 거거든요. 그래요? 어떤 지점이 된 본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애들이 얘네들도 존재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불안을 느끼고 이게 공부가 영 아니다 싶으면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여유 공간에서 온다는 거죠. 심적인. 그런데 부모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안배하고 미리 컨트롤하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자기들이. 또 알아서 걱정할 거거든요, 부모가.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짜가지고 학교부터 시작해서 또 엄마가 대안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요런 언행들은 좀 조심하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엄마들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는 책임이 이 아이에게로 넘어가거든요. 실제 어린아이들도요, 그런 부채감을 되게 많이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벌써 부채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부모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 헌신을 하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무력감, 무기력감이 나중에는 어떤 분노로 일어나는 지점들이, 근데 엄마,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책임을 아이한테 묻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엄마들 많이 만나시죠? 상담하실 때도. 네. 그럼 불안이 많은 엄마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불안은 엄마의 불안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여성의 불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빠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불안해요? 아빠들은 이렇게까지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비율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성이 지극해서 불안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 좀 더 여성적 특징으로 보셔야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거든요. 그럼 그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편할 것 같으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들 아니요, 다른 걱정이 생기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을 통해서 타자를 통제하고, 불안과 근심을 통해서 타자와 접촉하고, 불안과 근심을 통해서 타자와 융합하고 친밀을 유지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적으로 내가 아이에게 달려들 때는 일단 남편과의 관계에 뭔가 불만족은 없는지, 혹은 나의 근원적인 어떤 욕구 불만은 없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불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내 안에 얻는 욕구로 좀 돌아오셔야 되는 신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불안이 많은 엄마들은 에너지를 좀 나한테 쏟아라.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산책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책. 그러니까 제가 사색을 많이 하시라고 하고 글쓰기를 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사색, 글쓰기 전부 다 불안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 필사를 하신다던가, 뭐 한 줄 글쓰기라도 하신다던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작업,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어떤 시간들, 사색의 시간들, 그리고 책도 보시고, 또 너무 중독적으로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시기보다는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보시고 그 생각 안에 조금 머물러 계시는 거, 잠겨 계시는 거, 이런 시간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